안녕하세요. 100세시 대상식통입니다. 60세 이후의 변화는 몸에서만 시작되지 않았어요.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익숙하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흔히 성격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조용하게 보내는 정신 신호일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7가지 정신 신호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그 변화들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 그러려니 이 한마디로 무심히 넘기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 있었던 순간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7가지 신호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말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변화였어요. 72세 최영준님은 원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즐겼고 가족들과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줄고 대답도 짧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요. 그냥 조용한 게 편해졌어. 이 말 뒤에는 작은 마음의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해진 성격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의욕 저하, 우울감,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람은 먼저 말수가 줄어듭니다. 영준님도 그랬어요. 괜히 말하면 피곤해져. 이 변화는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채줘야 하는 변화였죠. 두 번째 신호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변화였습니다. 69세 김선미님은 예전엔 웬만한 일에도 웃어넘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작은 소음에도 놀라고 사람이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고 느껴졌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선미님도 이유를 몰랐지만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는 신호였어요. 예민함은 마음의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표시였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울감의 초기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기억력 저하, 수면 문제, 외로움 등이 겹치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예민해지곤 합니다. 선미님도 모든 게 버겁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 결코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익숙하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변화였어요. 75세 윤아림님은 30년 넘게 같은 동네를 살아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익숙한 골목도 자주 가던 편의점도 마치 처음 보는 장소처럼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낯설지? 하림님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어지러움과 불안함을 함께 느꼈다고 해요. 이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나치는 초기인지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낯설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림님도 그렇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괜히 지치고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예전에는 없던 감정이었죠. 이런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정신 건강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였어요. 네 번째 신호는
의욕이 사라지는 변화였어요. 68세 오창수님은 원래 손재주가 좋아 작은 공예를 즐기고 정원 꾸미기도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도구들을 꺼내는 것조차 피곤해졌다고 해요. 나 왜 이렇게 귀찮지? 창수님은 이유를 몰랐지만 이 또한 조용한 정신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의욕 저하는 우울감, 만성 피로, 인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창수님은 말했습니다. 좋아하던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이지? 이 질문은 많은 60대에서 80대 분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흥미가 줄어드는 건 몸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신호였어요.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하며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이미 마음은 꽤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자꾸 깜빡이는 변화였습니다. 72세 오정희님은 약속 시간, 약 먹는 시간, 물건 둔 곳까지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원래 이랬나? 정희님은 스스로를 가장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이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깜빡임이 치매의 전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희님처럼 감정적 피로, 우울감, 수면 부족이 쌓이면 기억 기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정서성 기억 저하라고 부르는데 적절히 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 신호는 수면의 변화였습니다. 잠이 안 와 새벽에 자꾸 깬다. 60세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74세 이우성 님도 그랬어요. 밤에 누워도 한참 뒤척이고 새벽마다 눈이 떠져 하루 종일 피곤함에 젖어 있었다고 했어요. 우성님은 그걸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 마음이 가장 먼저 지쳐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면은 가장 솔직한 정신 건강의 지표입니다. 마음의 긴장, 우울감,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장 먼저 잠이 흔들려요. 우성님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마다 주방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새벽 속에서 우성님은 하루의 무게를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일곱 번째 신호는 사람을 피하게 되는 변화였습니다. 78세 김유정님은 원래 모임도 좋아하고 친척들과 연락도 잘하던 분이었지만 최근엔 모임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다고 해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누가 집에 오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 왜 이러지? 유정님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변화는 마음이 지쳐 쉬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유정님은 원래 사람을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모임이 있으면 먼저 챙기고 가족들이 모이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유정님은 몰랐지만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피로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신호는 하나씩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의욕이 떨어지고 잠이 흔들리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변화들이 하나씩 쌓일 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0세 이후의 정신 변화는 우울감인지 변화, 피로, 외로움 등이 겹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즉, 신호 하나만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 변화가 겹쳤을 때 우리 삶의 활력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변화는 결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무게가 조용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네 분의 변화는 모두 달랐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영주님은 말수가 줄었고, 선미님은 예민해졌고, 하림님은 낯설음을 느꼈고, 창수님과 정희님은 의욕과 기억이 흔들렸으며, 우성님은 수면이 무너졌고, 유정님은 사람을 피하게 되었죠. 다른 변화처럼 보였지만 모두 마음의 에너지가 줄었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대부분 나만 그런가 하고 스스로만 고민하다 넘기곤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신 신호를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상의 축소입니다. 하기 싫고, 만나기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기억도 흔들리고,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집에 오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전화 받는 것이 귀찮아지고 외출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면서 삶의 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신 신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목표를 세우거나 예전처럼 활발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10분의 마음 관리였어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4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서서히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단 3줄이라도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오늘 어떤 순간이 가장 편안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이 3가지 질문만 적어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정리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정희님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깜빡임이 조금씩 줄었다고 했어요. 마음을 정리하면 기억도 함께 가지런해졌다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었어요. 햇빛은 마음의 호르몬을 깨워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성님은 아침 산책을 시작한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했어요. 햇빛 아래 천천히 걸으며 몸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햇빛 10분은 약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큰 모임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과 하루에 1분만 대화해도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다시 열립니다. 영주님은 말수가 줄어들면서 사람들과 거리가 생겼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연결은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빠르게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분만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선미님은 하루에 10분씩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 이후 예민함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몸의 긴장이 풀리자 마음의 긴장도 서서히 사라졌던 거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좋아졌어요. 우성님은 수면이 회복되었고, 정희님은 깜빡임이 줄었고, 영주님은 말수가 조금씩 늘었고, 유정님은 다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던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정신 신호는 성격 변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도움 요청이라는 것. 말수가 줄고 예민해지고 낯설음을 느끼고 의욕이 사라지고 깜빡임이 늘고 수면이 무너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변화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꾹 참고 버티다가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신호를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오늘 본 7가지 신호는 마음이 보내는 초기 경고등이었어요.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회복은 더 빨라지고 삶의 활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쉬어도 괜찮아. 너무 오래 혼자 버티지 마. 도움 요청해도 돼. 하림님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러지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마음의 신호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말수가 줄었거나 의욕이 사라졌거나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나 수면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조금 지쳤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이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도록
100세시 대상식통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